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제표에서 꼭 봐야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깊게 파고들려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몇 달을 공부해도 좀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긴 한데, 저희가 뭐 전업으로 투자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을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꼭 봐야 될 만한 그런 요점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뭐 전자공시 볼 때, 사업 내역서 볼 때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려면 당연히 전자공시,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다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요. 심지어 뭐 HTS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자세히 보시려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예시를 뭐 어떤 종목을 들까요? 테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를 일단 검색을 하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는 테스가 안 보이죠. 여기는 뭐 여기서는 지금 테스가 안 보이는데요. 조금 이름은 여기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좀 내리시면 뭐 유닛 테스트도 있는데 좀 더 내리시면, 참고로 유닛 테스트도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공부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밑에 테스나도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나 그다음에 네페스, 그리고 심텍 이 정도까지가 대장이고, 이동주라고 하면 SFA라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SFA 반도체.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될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테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클릭하시고 확인, 밑에 확인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테스의 그 공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런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도 가끔씩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지금은 그런 걸 볼 때가 아니고 반기 보고서를 누르시면, 반기 보고서나 아니면 분기 보고서 혹은 사업 보고서 등등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예, 이런 창이 나오고요. 뭐 이런 공시에서 좀 간단하게 뭐 다 보면 좋죠. 다 보면 좋은데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배당에 관한 사항 보시면 좋고요. 연결 재무제표, 오늘 핵심적으로 볼 거는 이쪽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인데, 이 연결이라는 거는 뭐 회사가 테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자회사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좀 합산을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 자회사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결 재무제표를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고요. 좀 보면은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뭐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연결 자본 변동표, 연결 현금 흐름표 등 많은 이런 그 재무제표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요약 재무 정보만 보셔도 됩니다. 요약 재무 정보 누르시면 이렇게 이 회사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유동자산이 얼마가 있고,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있고, 뭐 비유동성 자산이 얼마 있고,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이익잉여금, 요게 꼭 플러스인 회사를 사셔야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을 못 버는 거는 둘째 치고 기존에 벌었던 돈도 다 까먹고 즉 회사의 돈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적자여도 회사에 쌓여있는 현금이 많으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회사가 기존에 벌었던 돈도 다 까먹고, 그리고 뭐 상장할 때 당시에 뭐 주식을 발행을 해서 좀 잉여금으로 쌓았던 자본 잉여금까지도 좀 까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서 지금 까먹고 있는 자본금을 리필해야죠.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제3자 유증이라 그래가지고 뭐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주주들한테, 주주가 뭡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뭐 당연히 회사가 어려운데 주인들이 돈을 더 꼬라박아야죠.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예. 그런 경우를 좀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 회사가 뭐한 회사인지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회사를 매수를 하셔야지, 이게 마이너스인 회사를 잘못 사셨다가는 오늘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샀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하한가 막 하한가 한 방 팍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회사도 갑자기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하겠다고 설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되게 주주들을 생각 안 하고 대주주만 생각하는 좀 비양심적인 회사가 되겠죠. 옛날에 뭐 한솔테크닉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 예전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 보시면 미친듯이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담이지만 한솔테크닉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참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당연히 증가하는 게 좋겠죠.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좋겠고요. 매출이 이렇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좋은데,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 계절을 타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매출이 안 좋았다가 겨울에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 이런 뭐 의류 같은 기업은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안 되겠죠. 연도 같은 겨울이면 같은 겨울에 비교하고, 여름이면 같은 여름의 매출을 비교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뭐 반도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죠. 어떤 연도는 이렇게 그 삼성전자 시설 투자를 엄청 해서 실적이 많이 나왔다가, 어떤 연도에는 삼성전자에서 그 투자를 안 해가지고 손가락만 빠는 그런 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작년에 잘 벌었는데 이번에 못 벌었네 하면서 이 회사는 안 좋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초보자들이 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사이클을 타는 기업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안 좋을 때,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실적이 좋을 때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가장 베스트는 경기가 이렇게 되든 말든 테스의 매출은 이렇게 올라주면 훨씬 좋겠죠. 좋은데 사이클, 특히 장치 업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보시면 매출은 2017년과 2018년 매출은 크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뭐 영업이익도 조금 줄었는데 2019년에 매출액이 물론 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어떻게 보면 단순 계산하면 여기는 1년이고 여기는 1년이고 여기는 1월부터 6월까지니까 매출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연간 매출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대략 뭐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뭐 여기다 곱하기 2 해봐야 2천억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은 아마 크게 줄 겁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도 줄 거고요. 당연히 뭐 기본 주당 순이익도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밑에 있을 때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영업이익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는 어쨌든 예,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좀 건실한 반도체 기업이구나, 장비 업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약 재무 정보였고요. 여기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요약 재무제표보다 뭐 자산이 어떻고 저쩌고 뭐 매출 채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적을수록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제품을 팔았는데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뭐 얼마 뒤에 돈을 주겠어요 뭐 이런 채권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음 같은 거죠. 지금 물건은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현금으로 바로 돈을 쏴준 게 아니라 한 3개월쯤 뒤에 돈 줄게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이거를 뭐 다 주면 좋겠지만 가끔은 안 주는 기업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주겠지만 테스에서 삼성전자만 거래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혹은 매출이나 자산 대비 이 채권이 매출 채권이 너무 높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겠죠. 재고도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 재고고 안 팔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썩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팔아도 되고 1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재고가 쌓여도 언젠가는 팔겠지만 반도체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죠. 근데 여기 때 만들어 오는 장비들은 이때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을 때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재고 자산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부채가 너무 높아도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습니다. 특히 총 자산은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자산은 자본 내 돈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 내 돈 플러스 부채입니다. 부채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자산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내 자본이고 예, 부채랑 자본을 더하면 자산입니다. 어쨌든 너무 말이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자산에서 자본과 부채를 비교했을 때 부채가 너무 크면 그리고 자본이 너무 적으면 다시 할게요.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본은 내 돈이고 부채는 당연히 빚이에요. 근데 보시면 얘는 지금 내 돈 자본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100억이 있고 부채는 200억이 있어요. 자본은 2000억이나 있고 내 돈은 2000억이나 있고 부채는 200억밖에 없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은 뭐 거의 뭐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다른 회사들은 막 100%, 막 1000% 넘어가는 회사가 있는데 뭐 부채 비율 10% 정도면 엄청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빚 때문에 망할 걱정은 없다. 그리고 부채가 적기 때문에 갑자기 유상증자한다던가 뭐 그럴 가능성도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건실한 회사다. 보시면 되겠는데 한 제 생각 뭐 이거는 뭐 업종마다 다르고 그리고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부채 비율 100% 정도까지는 그렇게 부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문해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곧 내 자산, 내 그 영업이고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크고 건설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채가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당연히 매출액은 뭐 증가할수록 좋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할수록 좋고, 그런데 뭐이 부분은 아까 요약 재무 정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적인 거라 패스하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도 보시면 좋긴 한데 저는 잘 안 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연결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기서 연결 현금 흐름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랑 투자 활동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좀 내리시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좀 내려볼게요. 여기 재무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재무 활동 현금 흐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이 회사가 영업을 해서 말 그대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못 벌고 있느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 실제로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순이익이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만들어서 막 팔았는데 요 납품 받은 요 삼성전자에서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고 그냥 아까처럼 그 채권만 줘. 그냥 나중에 줄게, 미안해, 우리도 힘들어. 그러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얘네는 어쨌든 영업이익으로 잡아요. 영업을 잡는데 실제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상적인 거래지만 뭐 셀트리온처럼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물건 만든 다음에 내 자회사한테 팔아. 근데 자회사니까 돈은 안 줘. 요게 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외가불가 이런 게 있긴 한데, 예. 뭐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들어온 돈만 계산합니다. 실제 들어온 돈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니 못 벌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단기순이익보다는 혹은 영업이익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좋습니다. 또 하나 다른 얘기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건물 임대업을 해요.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료는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내 회사에 돈을 꽂히는데 이 회사가 건물이 평생 뭐 1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씩 감가상각을 해요. 20억. 이 건물의 가치가 뭐 대충 뭐 20년 쓴다고 치면 20년 쓴다고 계산하기 쉽게 10년, 이 건물을 10년 뒤에는 헐어야 돼요. 10년 뒤에는 헐어야 되는데 지금 요 건물의 가치가 한 200억이야. 200억이면 10년 뒤에는 요 땅값은 제외하고 이 건물 가치가 0이 되니까 1년에 한 20억씩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1년에 20억씩 200억짜리를 10년 쓰니까 1년의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20억씩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20억을 감가상각을 해. 근데 실제로 이 20억은 내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본 회사도 예를 들어서 요 건물주가 감가상각이 20억인데 19억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어요. 19억을 임대료로 받았어. 19억. 그러면 사람이 현찰로 19억을 받았는데 감가상각이 20억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 적자예요. 그러면 나 힘들어, 나 올해 적자 봤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 현금은 19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9억이 플러스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뭐 실제로 이게 플러스인 게 좋습니다. 심지어 단기순이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순이익이 적자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예, 플라방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딱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딱 이 시점에 지금 블라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디까지 했죠? 영업활동현금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현금입니다. 투자활동현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썼는지입니다. 물론 투자는 그냥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투자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혹은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뭐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뭐 공작기계, 심지어 뭐 차를 사도 그거는 투자활동 현금이름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마이너스 되는 게 좋습니다. 요게 플러스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은행에 넣었던 예금을 뭐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회사가 뭐 그게 어렵지 않는 이상 뭐 공장을 팔고 땅을 팔고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장을 점점 늘리고 투자를 하고 그런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투자활동현금은 마이너스가 좋은데 문제는 내가 영업해서 돈 받는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크면 회사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정말 결실을 맺는다면 그 회사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요때 투자해놓던 게 결실을 맺으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큰 게. 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뭐 10배 필요 없어. 그냥 내 돈 까먹지만 않으면 돼. 그냥 서서히 벌어도 돼 하시는 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적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 재무는 말 그대로 그냥 재무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배당을 주면 영업이랑 아무 상관없는 돈의 흐름이잖아요. 배당을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면 당연히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되고 사채를 갚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에도 돈이 들어오지만 영업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이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당연히 돈이 플러스가 되죠. 유상증자. 채권을 발행해도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은 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배당을 해서 회사가 재무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야. 우리 입장은 좋은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가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돈이 늘었어. 근데 이거는 회사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유상증자라면 주가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렇다고 막 너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배당을 뭐 미친 듯이 막 올해 10억 벌었는데 1억 벌었는데 뭐 배당을 100억을 해. 심지어 이랬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랬던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는 당연히 회사가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겠죠.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조그만 회사를 어떤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돈을 그냥 다 배당에 쏟아부은 거야. 쏟아보고 회사는 깡통이 되겠죠. 깡통만 남은 회사죠. 그래서 먹고 튄 거예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회사명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회사는 돈이 넘치는데 이거 인수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뭐 다 팔고 그냥 다 팔고 해가지고 회사의 미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배당도 미친 듯이 주고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요약을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요약 재무제표에서는 연결 현금 흐름표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그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좋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지만 이것보다는 작은 게 좋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작은 게 좋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이것도 마이너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왜냐면 회사한테 마이너스는 우리한테는 플러스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뭐 좀 너무 좀 갑자기 짧게 아까 어떤 분이셨죠?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철이님이 질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영상 찍은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길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싼 돈, 비싼 돈이라고 하면 또 가입 안 하실까봐 비싼 돈 주고 가입을 하신 건데 어떻게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쏙쏙 빼드시고 좀 그 회비가 아깝지 않으시려면 많은 질문하시고 저한테 많은 노하우를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보람도 있고요. 가입해 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보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할 수 있어서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영상 제가 올리는 거고 좀 영상 찍을 수 있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무료방에서 그 영상 보고 계신 분은 유료방 오셔가지고 뭐 유료방 회원이 어떤 질문하기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찍는 걸 기다리시기보다는 내가 궁금한 거를 유료방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답변을 뭐 카톡으로 글로도 써드릴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유료방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